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오늘 정치권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의 상반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 가방을 받은 부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종결을 했습니다. 무혐의 처리를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태도, 정반대의 태도였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공직자가 국정에 대한 태도, 또 대통령 영부인의 자세, 대통령 영부인이 가방을 받은 부분, 법리적인 부분, 많은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박성재 장관입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이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됐습니다. 전현희가 주로 나서서 질문을 했습니다. 박성재 장관에 대해서 이게 감사의 뜻으로 그냥 선물로 받은 것이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느냐?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느냐?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태도냐라고 하니까 박성재 장관이 검찰에서 이걸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단순하게 만나기 위해서 선물로 받은 것이다. 이 말 뒤에는 그러니까 몰카 공작이죠. 그 최재형의 몰카 공작에 이 김건희 여사가 당한 것이다. 이 내용이 숨어 있는 것이죠. 이 단순하게 이게 무슨 업무상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직무와 지금 최재형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주장을 막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게 청탁금지법에도 해당되지 않고 거의 하나의 해프닝 같은 것이다. 그래서 처벌 규정이 없다. 이렇게 검찰에서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니까 전현희가 악다구니를 쓰면서 박 장관에게 어떻게 그런 식의 답변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법이 없는 것을,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달라. 의원이 법을 만들어 달라. 입법을 해 달라.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당당하게 맞받아 쳤습니다. 장관으로서 당당하게 민주당이 전현희의 거의 폐악질입니다. 여기에 맞받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 중앙지검장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앙지검장의 보고를 받고 어제와 오늘 이틀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기자들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퇴근길, 오늘 출근길 모두 이 김 여사 가방 부분, 이 무혐의에 대해서 중앙지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지만 자신은 현재 드릴 말씀이 없다.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오늘도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검찰총장이 이것과 관련해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인으로, 일반인으로 구성이 된 수사심의위를 소집을 해서 다시 한번 이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또 검찰총장으로서 중앙지검장을 수사지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 나중에 이야기하겠다. 이틀째 이러고 있는 것은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검찰총장으로서 반대한다. 결국은 반대한다라는 뜻을 분명히 내놓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이 자신의 업무입니다.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도 없다. 나중에 이야기하겠다. 이건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이 수사 결과를 자신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애매한 이런 입장입니다. 반대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입니다. 박성재 장관과 이원석 총장의 이 태도가 다르다. 박성재 장관은 검찰의 수사 결과가 옳다라고 보고 이걸 처벌하려면 처벌 규정이 없다. 처벌하려면 입법을 해달라. 그렇게 맞받아 쳤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반대를 한다. 그런데 지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힐 수도 없고 총장으로서 수사 지휘를 할 수도 없고 수사심의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수사심의위를 소집을 해서 어떤 결론이 나든지 그러니까 또 무혐의로 나게 되면 수사심의위 뭐하러 소집을 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테고 지금 이 수사심의위에서 반대로 이게 혐의가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면 또 중앙지검에서 이걸 또 반발을 할 텐데 이 총장으로서 지금 수사심의위를 소집을 하는 것이 전혀 현명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태도가 이 애매한 태도가 이게 공직자로서의 태도 맞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책임으로 자신이 정확하게 명료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중앙지검에서 결정을 하고 어제부터 언론에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김건희 여사 조사를 하는 것을 두고도 중앙지검과 충돌을 했습니다. 충돌을 했으면 자기가 책임지고 반대하면 반대하는 쪽으로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받아들이든지 이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 앞에 이런 애매한 태도는 이해할 부분도 있지만 이런 태도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난 2년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퇴임을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재명을 왜 구속시키지 못했느냐, 그 책임을 전부 묻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또 문재인에 대한 수사, 문재인 가족에 대한 수사 왜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 이원석에게만 책임을 제가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의 책임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태도가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두 건이죠. 이 가방을 받은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주가 조작 의혹 부분이 있습니다. 가방 부분은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이 있고 이 주가 조작 부분은 의혹은 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 관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지금 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방 부분은 무혐의다. 주가 조작 부분도 이 법리로 보면 사실 이걸 기소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90명의 그 투자자들 가운데 한 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도 그 중에 한 명인데 이걸 굳이 지금 10년이 훌쩍 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이 사건을 종결시키지 않고 이렇게 질질 끌어왔다. 아마 곧 이 부분도 이원석 검찰총장의 퇴임을 전후해서 아마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무혐의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질질 끌어온 이유가 뭐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게 되면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검찰은 법리에 따라서 팩트, 증거에 따라서 결론을 내릴 뿐입니다. 그런데 정무적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가 이 두 건 가운데 하나는 기소가 되는 것이 사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무적인 판단과 검찰이 내리는 뭐 법리에 따른 그 결론이 다르다라고 해서 법리에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제 이런 저간의 사정이 있고요. 곧 이제 청와대에 제2부속실을 만듭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업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이 사과를 해야 하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과도 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서면으로도 사과를 했고, 김건희 여사가 뭐 이런 것 아니어도 사과를 했고, 윤 대통령이 또 대신 두 번이나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도 없다라고 봅니다. 사과 지금 뭐 굳이 또 사과를 하느니 이젠 좀 침묵을 지키는 것이 어떻느냐, 공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떻느냐, 꼭 해야 되는 대통령과 함께하는 이런 의전 절차, 공개 행사, 그 이외에는 김건희 여사의 단독 공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지금 정치 풍토에서 대통령의 영부인, 뭐 남편이든 부인이든 대통령의 영부인의 활동에 대해서 국민들의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이게 아무리 잘해도 좋은 평가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우리 지금 이게 영부인에 대한 법안도 없고 애매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도 아닌데 공인입니다. 이런 대통령 영부인의 애매한 입장, 뭐 또 우리 헌 정사의 경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게 잘해도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다. 그 다음 두 번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뭐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을 보면 이게 뭐 거의 간첩 같은 사람입니다. 간첩 같은 사람인데 수준을 보면, 언행을 보면 거의 무슨 해프닝, 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뭐 수준이 취재를 했다라고 했다가 청탁을 하러 갔다라고 했다가 이 최재형이 하는 말이나 언행을 보면 좀 우리 일반인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또 수준이 굉장히 낮은 그런 행태를 보입니다. 이 돌아가신 아버지와 뭐 관계가 있다 이런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그래서 이 몰카 함정에 빠진 것이다.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이런 사람들과 접촉을 했어야 되겠느냐. 우리 뭐 대통령실의 경호실을 지금 야단을 쳐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감찰관도 임명을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지금 추천을 하면 또 제2부속실도 만듭니다. 제2부속실이나 뭐 특별감찰관 김건희 여사의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달합니다. 활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뭐 그동안의 여러 가지 언행을 보건대 굉장히 적극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규제하는 쪽으로 작동이 되어야 한다. 제2부속실 마찬가지고 특별감찰관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과 함께하는 공개적인 공식 행사 이외에는 어떠한 언행도 하지 않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유지하는데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우리 국정에 현재로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사건 마무리가 어떻게 될 건지 아직 뭐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 상반된 태도를 보면서 이건 공직자로서의 이 국정 현안에 대한 태도, 책임 있는 장관이나 총장의 태도로 보건대는 박성재가 옳습니다. 이원석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